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모더나의 백신 개발 3상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는데 가장 큰 이슈는 모더나의 임상 3상 실험 결과입니다.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그 초기 인체 실험에 참여한 45명, 45명에게서 모두 100% 중화항체가 형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이 중화항체라는 것은 백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중화항체가 형성돼야만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화항체 형성이 백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100% 중화항체가 형성됐다고 하니까 시장이 크게 반응한 겁니다. 하지만 뭐 제약바이오 쪽에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지금 표본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45명이라고 하는 이 표본이 너무 작고 또한 그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테스트를 장기간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그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백신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중화항체 100%라는 이런 어떤 수치로서 시장이 기대감에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8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59, S&P 500 지수도 0.91%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뭐 시장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냥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응하는 투자자니까 시장이 평가하는 대로 저희는 대응하면 됩니다. 일단 글로벌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많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95.999로 96 이하로 내려왔고요. 이건 달러가 약해졌다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이 달러는 대체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위험자산이 내려가고 위험자산이 내려가게 되면 위험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안전자산이 내려가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중국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중국의 위안화 가격이 포치라고 해가지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7를 깬다라는 것이 파우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6.99로 7 이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 이하가 되면 즉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절상이 되면 우리나라에게는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무역 분쟁에 의해서 위안화를 어떤 환율 방어의 요건으로 중국 정부가 7 위안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지금 현재 7 위안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 위안화 강세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도 전에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지수 중에 아까 S&P 500과 다우존스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를 말씀드렸는데 주식공무원이 그 전에도 말씀드린 중소기업들의 지표인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러셀 2000 지수가 다우와 나스닥은 뭐 0.1%대가 안 되는 상승을 보였지만 이 러셀 2000 지수가 지금 어제는 3%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비포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좀 자신감이 붙으면서 안전자산이 올라가고 기존에 어떤 그런 예전에 잘 나갔었던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인데 어저께도 이제 JP 모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두 투자은행 모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받쳐준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강력한 어떤 산업 지표인 구리의 가격도 지속해서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강세장이 갈 수 있는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반대의 시그널도 아직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구리아는 뭐
구리하는 반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치부되는 금 가격이 1810불로 계속 아직까지 180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달 6월달의 실업률도 전월달보다 약간은 개선됐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강세 시그널과 약세 시그널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투자자입니다. 이 투자자는 일단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이런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뭐 이런 어떤 시장에 언론에 그리고 세상의 어떤 노이즈에 잡소리에 휘둘리지 않으시게 되는 겁니다. 저평가 가치주를 고르는 것은 사실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때에 시장에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야 그 저평가된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저평가된 시장이 이렇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볼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똑똑한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여서 내가 고른 어떤 이 저평가된 주식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럼 급등하는 테마주는 어떤가요? 급등하는 테마주는 내가 그 급등하는 주식을 샀을 때 나보다 훨씬 더 탐욕적인 사람이 이 주식을 사줘야 그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는 별로 없지만 나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 종목을 사주었을 때 그래야 내가 가진 종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맨날 시장에 빠져있지 마시고 시장에서 한 발 나와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요? 전문적인 투자자, 똑똑한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시장인가요? 그렇지 않죠. 전문적인 투자자, 똑똑한 투자자라고 얘기했던 워렌 버핏이라던가 손정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시장이고 동학개미 운동이라던가 이런 어떤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의 로빈훗이라던가 이런 어떤 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서 유동성으로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탐욕적인 시장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루한 시간만 참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은 보장이 되겠죠. 하지만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똑똑한데 분명히 똑똑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뭐 이제 뇌동매매를 한다던가 하면 당연히 수익은 사라지겠죠. 지금 시장은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유동성이 넘쳐납니다. 탐욕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훨씬 더 잘 갑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테마주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가치가 있는 종목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고른 주식은 좀 천천히 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다행인 것은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고른 주식이 잘 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쏠던 유동성이 지금 분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빅테크 위주의 어떤 상승을 했던 시장이 지금 조금 요 며칠 사이에 분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요. 빅테크 종목들이 아닙니다. 아가트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요. 어저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시장을 끌어올린 종목들은 뭐 로얄 캐리비안이라든가 노르웨이 크루즈 또 카니발 같은 여행과 항공 관련된 주식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여행과 항공주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에 몰렸던 유동성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저께도 2,743억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적지만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의 매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예탁금도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도 보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만 하지 않아도 저는 땡큐라고 했는데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까지 하고 있으니 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 체인저는 지금 현재 이 개인들의 움직임,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가장 커다란 게임 체인저는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입니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모더나의 백신에 대한 효과의 타당성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고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살아남으시는 분이 부자가 되실 겁니다. 일일비하지 마시고 이성적 투자를 하시면 꼭 성공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시황과 종목에 대한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